뭐 처음부터 끝까지 자식은 부모를 닮아. 뭐 이 얘기하는 글이었어. 그래서, 앞에부터 보면은 It is not a coincidence라고 해서 coincidence 지난 시간에 단어 시험 봤었지? 우연의 일치란 뜻이었고요.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야 라 그랬는데 뭔지 모르잖아. 이거 가주어, 진주어겠죠. 자, 뭐가 우연의 일치가 아니냐면 아이들이 turn out, 바뀌는 거예요. Like their parents, 그들의 부모처럼 바뀌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키워드가 뭐야 라고 한다면 여기에 쭉 체크가 되어 있어야겠죠. 아이가 부모님을 닮아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글이야 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야 라는 거는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게 왜 당연한 건지를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 순간부터,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요. 즉 태어나면서부터 너네 엄마랑 아빠는 너의 롤 모델이야. 그러니까 닮아가는 거겠지 라고 얘기해서 마찬가지로 롤 모델이라는 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어떻게 롤 모델 역할을 하는지 또 얘기해 줄 거야. 어린 여자아이가 자라면서 그들은 시도할 거야. 엄마의 옷도 입어볼 거고요. 엄마처럼 화장도 해볼 거고요. 엄마인 척도 해볼 거래요. 됐죠? 그래서 엄마를 롤 모델로 닮아가는 거에 대한 부연 설명, 예시. 또 이번에 남자예요. 어린 남자애는 come of age라고 하면은 성인이 되다, 성년이 되다 이런 뜻이죠. 자, 애가 나이가 들면서요. 그들은 가지고 놀 거야. 뭘 가지고 놀 거야? 아빠의 도구들을 가지고 놀 거래요. 보통 아빠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애가 가지고 놀 거야 라는 거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망치, 뭐 톱, 뭐 이런 것들이겠지. 그쵸? 뭐 운전대 등등이요. 아빠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놀 거고요. 그러니까 try to build 뭐 할 거예요? 진짜로 무언가를 만들어보고 고쳐보고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아빠 따라서요. 자, 그 다음 the truth of the matter. 그러니까 진실은 뭐냐? 이 문제에서 진실은 핵심은요. 대절이요. 아이들이 look up to their parents as mentors 뭐 한다는 거야? 그들의 부모님을 멘토로서 look up to 하면 올려다보는 거지. 그러니까 올려다봐요. 즉 우러러봐요. 존경해요 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마찬가지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었어야겠네요. 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우러러보냐면 그들은 그들을 칭찬해요. 누가 누굴 칭찬하는 거야? 여기서 데이는 children일 거고요. them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parents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praise가 칭찬하다라는 뜻인데 애들이 엄마한테 엄마 잘했어 이렇게 칭찬해 주진 않겠지. 뭐 찬사를 보내다 칭송하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부모를 이렇게 칭송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둬요. 어디에도 in high regard, regard가 이제 여기다란 동사도 있지만 명사로 쓸 때는 존경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존경 안에 그들을 둔대요. 무슨 얘기야? 존경해요. 이 얘기죠. 그리고 the greatest compliment, 마찬가지 compliment 칭찬이란 뜻이지. 칭송 정도야.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찬사는요. 그들의 부모님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찬사는요. 커가면서 is to turn out 뭐 하는 거야? 그들처럼 변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막 엄마로서 부모로서 속상할 때가 뭐겠어? 애가 난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속상하겠지. 근데 이제 엄마를 닮아가는 아빠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아 그래도 내가 되게 잘 살았구나. 이렇게 뭐 그렇게 느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애가 그렇게 보여주는 게 부모님한테 주는 가장 큰 칭찬이야.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day부터 grow까지 앞에 있는 컴포넌트 이렇게 꾸며줄 거고요. 자, 그러니까 if you start to take a personal inventory라 그랬어. 너가 만약에 멈춘다면요. 투부정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해석할 거야?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 이거죠. 그럼 지금 투부정사부터 인벤토리까지 있는 이 내용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거 하기 위해서 멈춘다면 이니까 그거 하면의 뜻이죠. 그래서 너가 잠깐 멈춰서
이 personal inventory를 한번 take, 살펴보면요. 인벤토리라고 하면 이제 뭐 물품 목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개인적인 목록을 한번 살펴보면 즉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되돌아보면 이런 얘기였겠죠. 즉 자아성찰을 한번 해보면요. 너는 발견하게 될 거야. 대절을 발견하게 될 거래요. 너가 진짜 그들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래요. 누구 같다라는 거? 당연히 부모님이요. 즉 너가 emulate, 모방하는, 따라하는 그 사람들과 굉장히 닮아있다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죠. 근데 조금 더 확장시켜 줄 거야. 부모님이 부모님이라고 했지만 반드시 부모님은 아닐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코치도 있을 수 있고요.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요. 지도자 등등이요. 이 모든 사람들은 leave their mark, 그들의 흔적을 남길 거예요. 어디다가? 마지막 포장지에다가요. With your name, 너의 이름이 쓰여있는 그 마지막 포장지에다가 그 위에 흔적을 남길 거예요. 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이제 그 위에 이름이 쓰여져 있대. 어디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야? 포장지 위에 쓰여져 있는 거지. 제일 마지막 포장지래.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너라는 모습에 흔적을 남길 거야. 그러니까 너가 결국에 그 사람들을 닮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얘기인데 이 얘기를 포장지가 흔적을 이름이 어쩌고 저쩌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죠. 그럼 얘 어떻게 물어볼 수 있어? 밑줄 치고 밑줄 친 부분이 함축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보다가 주제문이야. 근데 그걸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했어. 아 그러면은 함축 문제를 물어볼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자, 또 얘기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너가 거울을 보면요. 이번엔 거울에 비교해 줄 거야. 거울을 봤을 때요. 이 메이시 너는 보게 될 거야. 한 사람 또는 그들 전부를요. 한 사람을 닮을 수도 있고요. 이 전부를 닮을 수도 있어. 이 전부를 보게 될 거래요. 어디에서? In the reflection에서요. 이 reflection은 뭐라고 해석하면 좋을까? 그냥은 반사. 이런 의미죠. 근데 여기서는 반사에서 같은 의미야. 거울에 반사된 모습에서 이거죠. 즉 거울에 비친 그 모습에서 거울 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했고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지. 그들을 닮아가요 이렇게. 근데 여기도 거울 속에서 그들을 보게 될 거야. 약간 애둘러가지고 표현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밑줄 치고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였고요. 아주 간단했죠. 자, 부모가 자식한테 롤 모델 역할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어떤다고? 뭐 부모든 코치든 교사든 지도자든 전부 다 그 사람한테 흔적을 남길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흔적이 남게 되니까 이 아이가 닮고 싶은 사람의 그 롤 모델을 닮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위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속담 like father, like son, 부전자전 이었고요. 또 뭐라고 할 수 있어? 아이들이 그들의 롤 모델을 닮는 경향이 있어요.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A 첫 번째 자리에 tendency 쓰면 좋겠고요. 경향이요. 근데 어떤 경향이냐면 투부정사가 꾸며줄 거거든. 근데 앞에 for kids 왜 있어? 의미상해 주어져. 아이들이 닮아요. 이렇게요. 닮아요. resemble their role models. 그 다음에 이제 resemble 같은 거 왔을 때 만약에 너네한테 영작하세요 라고 하면은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그들의 롤 모델과 닮어. 미쓰고 자연스럽다 라고 하죠. 미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resemble은 대표적인 타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말고 바로 목적어가 와야겠죠. (11번이요) 11번은 한번 쓱 봐봐.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날 거야. 난해한 내용이에요.
읽어보면 뭐 개소리야 이렇게 하겠지. 그치? 사실은 주제는 진짜 간단하거든. 하고자 하는 얘기는 되게 간단해. 근데 그 얘기를 이렇고 이렇고 약간 말장난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진짜 뭐라는 거야 라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보면은 우리 모두는 익숙해. 배틀에 익숙해요. 누구랑 누구 사이에? 이성과 욕망 사이에 배틀에 익숙해요 라 그랬죠. 이게 주제문이에요. 뭐에 대한 얘기할 거야? 라고 한다면 나 지금 이성과 욕망이 싸우는 거에 대한 얘기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글이에요. 근데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이성이요, 욕망이요 라는 건 이 첫 번째 문장 말고는 전혀 등장하지를 않지.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장부터 볼 건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할 거야. 어떻게 싸우는지. 소크라테스가 뭐 하겠다는 거야? 철학 얘기하겠다는 거죠. 철학하면 이제 어렵기 시작하는 거지. 자, 소크라테스는 물어. 뭐라고 물었어? 있어? 없어? 목마른 사람이 있어? 없어? 라고 물었대요. 이 목마른 사람인데 어떤 목마른 사람이요? Don't wish to drink. 물을 마시고 싶어 하지 않는 목마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라고 질문했대요. 그리고 나서 indeed 실제로 there are 뭐라는 거야?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어요 라고 얘기했죠. 일단 지금 뭐에 대한 얘기할 거야? 목은 마르지만 물은 마시고 싶지 않다 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할 거래요. 이게 뭐라는 거야? 라는 거지. 그런 거 있잖아. 술을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약간 이런 맥락이지. 그러니까 목은 마르지만 물은 마시고 싶지 않다. 이게 있을 수 있어? 근데 있을 수 있대요. 그럼 왜 있을 수 있는지 설명을 해줘야겠죠. 왜 있을 수 있대? 이런 표시가 있을 수 있잖아. 나 faucet이라고 하면 수도꼭지 얘기하는 거죠. 수도꼭지에 사인이 있어. 뭐라고 사인이 있냐면 이렇게 읽혀져요. Non-potable water,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Do not drink, 마시지 마세요 라고 써있대요. 그러면은 이 사인은 뭐 할 거야? Want to take away, 없애지는 않을 거예요. 뭐를? 그 사람의 갈증을 없애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마실 수 없는 물이야 라는 걸 보는 순간 내가 목마른 게 없어졌어 는 아니잖아. 그치? 갈증을 없애진 못할 건데요. 근데 그게 뭐 할 수는 있어? 그녀가 거기에서 물을 마시고 싶어 하진 않을 거예요 라는 거지. 그러니까 목은 마르지만 물은 마시지 않을 거야 가 가능한 거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지금 그 경우를 설명해 주는 거야. 근데 있을 수 있을 법한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근데 there is something, 무언가가 있어. 역설적인 무언가가 있어요. 지금 내가 한 이 말에는 굉장히 역설적인 무언가가 있어. 왜 역설적이냐면 the word thirsty, 목마름이라는 그 단어는 결국에 얘가 뭘 의미하는 거야? 물 마시고 싶음을 의미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왜? 라고 한다면 바꿔서 얘기하면 되죠. thirst래. 이게 뭐라고? wish to drink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 사람 어떤 상황인 거지? 물을 마시고 싶지만 물을 마시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야? 역설적인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까는 이해가 됐지. 갈증은 나지만 지금 이 표시를 보니까 지금 여기서 물을 먹고 싶지 않다 라는 거였어. 이거까진 괜찮았어. 근데 지금 얘는 목마르다는 건 마시고 싶은 거잖아. 그럼 지금 마시고 싶지만 마시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그거 역설적인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거야. 너는 지금 그 사람을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일 거라고? 물을 마시고 싶지만 마시고 싶지 않은 사람이요. 딱 정리를 해줬죠. 이게 역설적인 거야.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가 있어? 어떻게 마시고 싶은데 마시고 싶지 않을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은 명백해. 뭐가 명백한지 모르니까 이 가즈어 대 진짜 주어져. 자, 이것은 명백해요. 어떤 똑같은 것이 will not be willing to 기꺼이 그러지 않을 거래요. 어떤 똑같은 것은요. 하거나 경험하지 않을 거래. 무엇을? 정반대의 것을요. In the same part of itself, 그 자체의 똑같은 부분에 있어서 정반대의 것을 하거나 정반대의 것을 경험하지 않아요 라는 것은
명백한 일이에요. 특히나 언제? 동시에. 똑같은 것에 대해서 똑같은데 정반대야 라는 건 말이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상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same thing. 물 얘기했으니까 그거랑 연결시키면 same thing이 의미하는 건 뭐야? 물이요. 근데 이 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뭐 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마시고 싶거나 마시고 싶지 않아. 정반대의 상황인 거지. 이 두 가지를 당연히 동시에 할 수도 없을 거고요. 경험할 수도 없을 거예요. 당연하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건 명백한 일이야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7번 문장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설명을 해줬는데 너네가 읽을 때는 똑같은 거 동시에 계속 이렇게 하니까 뭐라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조금 추상적인 개념을 위에서 썼던 구체적인 거랑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보면은 이 얘기 지금 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게 존재할 수는 없어. 모순적인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얘기했던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발견했다면요. 우리의 마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면 우리는 알 거예요. 대절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왜? We aren't dealing with,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래요. 우리는 지금 한 가지를 다루고 있지 않고요. but many. 그럼 많은 것을 다루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대요. 아까 뭐라 그랬어? 똑같은 건 할 수 없다며. 이렇게 할 수 없고 이렇게 동시에 할 수 없다며. 근데 지금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지금 내 마음속에서 똑같은 거에 대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나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했던 거를 밑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줄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해낸 해결책은 나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어 라고 알 거고요. 그 얘기인 즉슨 뭐냐? 다시 말해서요. Since you know one thing, 그 어떤 것도 물을 마시고 싶은 것과 마시고 싶지 않은 것을 동시에 둘 다 할 수 없어요.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 특히나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겠죠. 할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요. 그 두 가지 특징을 동시에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즉 정반대의 특징을 같이 가지고 있을 수 없어. 이건 명백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나는 가지고 있잖아. 그치? 마시고 싶지만 마시고 싶지 않다. 했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따라서 이것을 감당해낼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역설적인 상황을 감당할 거야. 어떻게 감당할 거라 그랬지? 나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구나. 이렇게요. 뭐 함으로써? 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존재가 됨으로써 이 상황을 감당해낼 거예요. 라 그랬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의 한 부분은 물을 마시고 싶어 하지. 다른 부분은 물을 마시고 싶어 하지 않지. 이렇게요. 즉 내 마음속에서 나는 하나인데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야? 다른 존재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하고 싶어하는 애고요. 얘는 하기 싫어하는 애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뭐였어? 제일 위로 올라갔어야 돼. 키워드 뭐였지? 이성과 욕구요. 그래서 한 부분은 물을 마시고 싶어 한대. 이거는 reason이야, desire이야? 이성이야, 욕구야? 물을 마시고 싶어. 욕구요. 그치? desire에 대한 얘기죠. 또 다른 부분은 나 was to drink, 물을 마시고 싶지 않아. 왜 마시고 싶지 않다 그랬어? 마실 수 없는 물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럼 이건 마실 수 없는 거니까 마시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거야? 이성적인 거죠. reason이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일 처음에 reason과 desire에 대한 얘기 할 거야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을 거라 그랬지. 그치만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양가 감정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나는 이성과 욕망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야. 너네 항상 보는 거야.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거 있잖아. 한 사람이야. 앞에 돈 떨어져 있어. 저거 주워 말아. 라고 하면서 어떻게 천사 나와요. 그러면서 춥지 마. 경찰서에 갖다 줘. 라고 얘기하죠. 또 여기 누구 나와? 악마 나와. 뭐해? 빨리 주워. 라고 하지.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돈이라는 똑같은 거에 대해서 죽고 싶지만 죽고 싶지 않다. 이 얘기지.
근데 어떻게 가능할 수 있어? 이성과 욕망이 존재를 하니까 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주제는 뭐야? 사람한텐 이성도 있고 욕망도 있어. 두 가지가 같이 존재가 주제예요.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렇게 조금 개소리를 풀어놨지. 자, 그래서 첫 번째요. 뭐라고? 이성과 욕망이 싸워요. 이성은 뭐였어? 물 안 마시고 싶어 였고요. 욕망은 뭐였어? 목말라서 물 마시고 싶어. 그래서 걔네가 배틀하는 걸 우리는 자주 볼 수 있고요. 역설적이에요. 왜 역설적인 거야? 동시에 정반대의 특성을 가진 이 모순적인 일을 두 가지를 처리할 수 없죠. 물을 마시면서 마시지 않아는 불가능해.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욕망과 이성이 둘 다 존재를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어떻게? 이성과 욕망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 그치? 이성과 욕망을 둘 다 가지는 것은요. 가능하게 해요. 뭘 가능하게 해? 말도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 해요. 라고 들어가야겠죠. 개소리를 말이 되게 해요. 이렇게.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뭐라고 들어가야 돼? 가지는 것이요. possessing 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성과 욕망을 둘 다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존재가 되면은 가능해요.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을 공존할 수 있게 해요. 가 들어가면 되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존하다라고 했을 때 coexistенce를 정리한 적이 있어. 근데 그거의 동의어로 옆에 이렇게 나온 게 있어. 뭐였지? 양립 가능성이요. comparability라고 했었죠. 같이 존재할 수 있어요 라는 거. 그거 갖다 쓰면 돼요. 어떤 거? incomparable 이거 뭐야? 양립할 수 없는 거요.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을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같이 존재하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comparable이야. (12번이요) 12번은 이제 마지막은 좀 간단한 질문으로 끝내고요. 똑같이 미디어에 대한 얘기였어. 그치? 미디어에 대한 얘기였고, 미디어의 그 소비자에 대한 얘기였어요. 소비자가 어떤 소비자냐에 따라서 이 미디어가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달라져요. 라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사람 가려가면서 해. 뭐 이런 얘기였어.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은 미디어 executives, 미디어 운영진, 경영진들은요. 알고 있어. 이해해요. 대절을 이해해요. 그들이 반드시 그들의 audience, 그 대중들을, 고객들을 as consumer, 소비자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소비자는 어떤 애들이냐? 그들의 제품을 사는 사람들이요. 중요한 사람이지. 그 다음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광고주한테 팔아야 되는 사람이래요. 왜 광고주들한테 팔아? 나 소비자 이만큼 있다 라고 보여줘야지 광고가 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광고주한테 이렇게 어필해야 되는 소비자고요. 당연히 내 물건을 사주는 소비자고요. 그래서 자신의 고객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봐야 된다라는 걸 이 미디어 경영진들도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던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키워드 잡으세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미디어에 대한 얘기고요. 미디어에서의 소비자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체크가 되어 있었어야 돼요. 자, 그럼 이 소비자가 어떤 역할을 해줄 거냐면 complaining individual, 불만을 토로할 거래요. 뭔가 불만을 얘기하는 개개인이 성공적일지도 모른대요. 뭐 하는 데 있어 성공적이냐? 그 내용이 변화되도록 하는데 성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심지어는 제거되도록 할 수도 있대요. 이거 무슨 얘기야? 불만을 토로했어, 소비자가. 그럼 그 소비자가 그 내용을 바꾸게끔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불만을 토로함으로써 그 내용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성공할 수 있어. 만약에 뭐 한다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 또는 그녀가, 즉 그 개인이요. 납득시키면 그 미디어의 경영진들을 대절이라고 납득시키면 내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지. 뭐라고 납득시키면 그들이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부분을 잃을 거라고요. 그 타겟 시장에서, 목표로 하는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잃게 될 거야. 지금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이라고 납득을 시킨다면 내가 이거 별로야 라고 했을 때 내 말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번 문장은 지금 왜 얘기해 주는 거야? 뭐에 대한 얘기할 건데? 소비자 얘기할 건데요. 소비자가 불평하는 거에 대한 얘기할 거야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려준 거죠. 자, 이렇게 운영진들을 납득시키면 내가 그 매체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데 소비자가 근데 그 개개인의 걱정이요, 우려가 얻을 거래요. 별로 관심을 얻지 않을 거래요. little이니까 거의 뭐뭐 하지 않는 그냥 부정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거의 관심을 받지 않을 거야. garner이라고 하면 밑에 줬는데요. 얻다, 입수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을 받지 않을 건데요. 언제 관심을 받지 않냐? 만약에 그것이 명백하다면요. 뭐가 명백하면 그 사람이 doesn't belong, 속하지 않은 것이요. target audience, 그 매체가 목표로 하는 그 고객층에 속하지 않았다는 게 명확하다면 별로 그 사람의 걱정은 관심을 받지 못할 거예요. 2번이랑 3번이랑 전혀 반대된 얘기하고 있는 거 보이죠? 벗으로 연결시켰잖아. 두 개 역접할 거야 라 그랬고요. 뭐랑 뭐랑 지금 역접되고 있어요. 똑같이 불만을 토로했어. complaining 했고요. concern 했어요. 그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성공했고요. 이 사람은 관심을 갖지 못했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반대되는 경우였어요. 당연한 얘기지.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를 했어. 근데 그게 내 고객 주요층이 아니야. 그럼 별로 납득이 안 되겠지. 너네가 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그 수업 진짜 별론 것 같아요. 약간 수업하는 방식 바꾸세요. 라고 하면은 그래 내 수업 별론가 보다. 라고 하고 뭔가 바꾸려고 하겠지. 그치? 그럼 넌 성공한 거야. 왜? 내가 컨텐츠를 바꿀 거니까. 그치? 넌 성공한 거야. 근데 한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수업 별로예요. 라고 했어. 그럼 내가 뭐 바꿀까? 아니죠. 뭐라는 거야. 이렇게 하겠지. 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겠대? 코스모폴리탄 매거진이 미디어의 예시지. 예를 들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코스모폴리탄 매거진의 편집자는 근데 이 코스모폴리탄 매거진은 타겟으로 하거든요. 목표로 해요. 누구를? 20대 정도의 싱글 여성들을 타겟으로 하는 이 잡지는요. are not likely to 뭐 하지 않을 거야? 조언을 따르지 않을 거래요. 즉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누구의 조언을? 타겟층이 아니니까. 그쵸? 뭐래? elderly sounding woman. 목소리가 나이 들어 보이는 거야. 나이 들어 보이는 목소리를 가진 여자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래요. 이 사람 캔자스의 시골에 살고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이 전화했어. 그래서 프로테스트 항의를 했어요. 뭐라고 항의를 했냐면 what she feel, 그녀가 느낀 거에 대해서요. 내가 느끼기에 지금 내가 슈퍼마켓에서 너네 잡지를 봤거든. 그 잡지의 표지에 여자가 있는데 그게 지금 뭐 하는 것 같아? 여자를 비하하는 묘사인 것 같아. 라고 지금 항의하기 위해서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가 딱 들어보니까 한 50대쯤 같아. 그러면은 별로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내 타겟층은 20대인데 얘는 지금 나이 들어 보여. 40대, 50대 같아. 그 다음에 코스모폴리탄이라 그랬어. 코스모폴리탄 무슨 뜻이? 대도시에 란 뜻이죠. 이름 자체가 나 대도시야 라 그랬어. 근데 이 사람 어디서 전화했어? 시골에서요. 그러니까 전혀 내 타겟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매거진의 스탑은요, 운영진은요, might well 이라고 하면은 잘 아마도가 아니라 당연하다 이 뜻이죠. 당연해요. 뭐가 당연해? 반응하는 게 당연하죠. 호의적으로 반응할 거예요. 즉 긍정적으로 검토할 거예요. 만약에 그 코스모폴리탄 서브스크라이버이려, 즉 이 대도시의 구독자래. 그러니까 코스모폴리탄의 구독자가요, 타겟층인 거지. 얘가 썼어. With a suggestion, 제안을 하면서 썼대요. 그러니까 제안하는 글을 썼어. For a new column, 어떤 새로운 컬럼을 제안하는 글을 쓴다면 호의적으로 볼 거래요. 어떤 컬럼인데? 그거 끌어들일걸? 더 많은 고소득층의 싱글 여자들을 끌어들일걸? 이 컬럼 쓰면? 이라고 제안하는 글은 호의적으로 보겠죠. 왜? 타겟층이니까. 그들이 독자로서 원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됐죠? 굉장히 간단한 글이었어요. 간단한 글인데 이제 내신에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문장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어법이 들어가는 순간 좀 어려워지는 그런 글이었어요. 자, 정리하면요. 미디어가 고객을 소비자라고 생각을 해야 돼 라는 건데, 어디언스랑 컨슈머랑 무슨 차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약간 소비자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 애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였어요. 그치? 내 물건을 살 거고요, 광고주한테 어필할 수 있고요, 이랬으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요, 목표로 하는 타겟층이라면, 즉 타겟층이 아니라면 그 고객이 주는 불만, 불평, 그 의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주지 않을 거고요. 근데 반대로 내가 목표로 하는 고객층이야. 그렇다면 그 고객의 의견에 관심을 주겠죠. 그래서 주제가 뭐야? 라고 한다면 미디어는 소비자를 가려받아요. 겠네요. 그치? 소비자의 의견을 가려서 받아요. 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거 여기다 가면은 뭐라고 해? 오직 타겟 소비자가 주장할 때만 미디어가 그 말을 들어요 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들어갈 거냐면 그 말을 들어요. 뭐 하는 거야? respond, 반응하는 거죠. 어떻게 반응할 거라 그랬어 아까? 그것 좀 해보는 게 어때? 라고 하면은 호의적으로 반응할 거야, 호의적으로 행동할 거야 라 그랬잖아. 호의적으로 favorable이랑 같은 의미인데 P로 시작하는 거 뭐예요? positive야. 그치? 긍정적으로 반응할 거예요. 근데 제목은 이렇게 쓸 건데요, 한 가지 이제 봐야 되는 게, 미디어가 반응에 긍정적으로까진 했어. 근데 앞에 뭐가 있어? 두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처음에 두를 읽는 순간 뒤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두라고 물음표가 있어야 될 것 같지? 왜 웃어? 자, 물음표가 있어야 될 것 같지? 근데 없어. 왜 없어? 뭐야 이거? 도치됐구나 라는 거 아셔야겠죠. 뭐 때문에 도치됐어요? 온리맨 때문에요. 문장 제일 앞에 only가 들어가 있으면 뒤에 있는 주어 동사 도치할 거야 라 그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문장이 나와서 너네가 한 가지 실수하는 게 뭐냐면, only가 나오면은 주어 동사 도치할 거야 까지만 알아. 그래서 너는 도치해. 그럼 뭐 도치해? 얘 도치해요. 얘가 지금 처음에 나오는 주어 동사잖아. 그치? 그럼 도치해라 그러면 어떻게 도치해? 여기다가 do, consumers claim 이렇게 도치해요. 근데 얘는 건드렸으면 안 돼. 왜? only가 지금 when을 같이 데리고 나오죠. 그럴 때만 이라고 해석하잖아. 오직 그때만 이라고 해석해서 only부터 claim까지가 한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건들면 안 되고요. 얘가 그냥 only 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얘를 도치시켰어야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도치금은 나왔을 때 걔가 만약에 어떤 부사절을 같이 가지고 나오면 얘 건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냥 본동사, 본문장, 주어 동사를 도치시키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끝!